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아가 올해 2분기 3조 6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인데요. 기아 측은 고수익차 중심 판매와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선전, 원자재 하락에 따른 재료비 감소 등으로 수익성 확대가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기아의 분기 합산 매출액은 무려 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생체 현미경 및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인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공모주 청약에서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기관 투자가 대상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을 초과한 10,000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상장일은 다음 달 6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선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체가 호황기를 맞이한 것에 더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더해지면서인데요. 실제 조선업종은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이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행주가 호실적과 함께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하나금융지주는 1조 클럽을 유지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은행주들의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 등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만큼 은행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래간만에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줬고 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은행주와 조선주가 시장을 견인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급락했었던 대형주들도 오늘은 양호한 흐름 이어졌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와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라테의 경제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저는 어떤 매매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증명해내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장 중심주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아침마다 이제 교육방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섹터나 테마, 관련 종목들까지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만 아침마다 보시면은 충분히 그 시장에서 중심이 된 종목들은 웬만하면서는 다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끝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500개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강한가 주도주 랭킹을 매깁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들 안에서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탑 20, 20종목까지 뽑아가지고 웬만해서는 다 그 종목들 안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하게 그리고 올라갈 때는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생 매매 타점을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그래도 뜨거웠던 한미반도체와 YC의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매수. 그리고 S라고 적혀 있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강한 종목을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강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보다는 압도적으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종목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뭐 구찌 매장이나 샤넬 매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그걸 얻기 위해서 막 줄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 주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수요가 폭발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주식만을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여기가 하단이 뭐 7만 원대 적혀 있고요. 여기에 상단은 19만 6천 원 정도 적혀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느냐, 계속해서 한번 사가지고 쭉 끌고 가느냐, 그런 매매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랑 이제 새롭게 만나는 분들이 매일매일마다 한 수십 분 그리고 수백 명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매매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이 안에서 시세의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세가 강하게 나올 때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YC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가 7,000원, 여기가 22,950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7,000원에서 22,950원까지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는 저 윤사무엘과 저와 함께하고 있는 교육생분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방송에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월천도 못할 거면 그냥 주식 접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죠. 뭐 이렇게 가능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신들의 매매 신호에 11월 달에 이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11월 달 계좌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한 달 동안 약 52% 정도, 예수금이 이분이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2,500만 원 정도 수익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5월 14일, 5월 28일까지 2주간 매매했던 대의 계좌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예수금 세팅은 1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5천만 원이 늘어났죠. 기본 예수금 세팅이요. 그 사이에 그래서 54% 2주 동안 수익을 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5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동안 이제 종가 베팅, 제가 또 주력이 종가 베팅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코스닥이 마이너스 1.34% 빠진 와중에 이분의 계좌는 종가 베팅만 해가지고 100% 수익률을 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금 대비 100%. 이분도 예수금 대비 55% 2주 동안 이렇게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예요. 만약에 그 종목이 정말 강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따를 도와드리고, 만약에 그 종목이 내일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종가 베팅을 도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뭐 돌파나 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바로 즉각적으로 단 몇 분 만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에 따라서 항상 유연한 매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시장에서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타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옆에서는 제가 그 평경장처럼 멋진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들 공략 도와드리고 또 멋진 인사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업을 하시면서 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장보다 강한 주도주를 선택을 해서 주도주 원사이클 매매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주고 계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하시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또 어떤 정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할지 알짜배기 투자 정보도 전해주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히든 종목,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또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 또 단타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나셨다고요. 네, 일단 화요일 방송과 제가 금요일 방송에 이렇게 이틀간 나오잖아요. 화요일 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말씀드렸었는데 수요일 랩도 급등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히든 종목 탑 수익률은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딱 한 종목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펩트론을 6월 28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약 78% 정도가량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모든 파동을 다 먹었습니다. 상승 파동 이 77%, 78%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전부 다 수익을 냈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5월 달 이렇게 5월 24일, 5월 28일 이렇게 두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또 이제
30에서 또 20% 정도,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80%, 그리고 현대로템은 4월 18일, 7월 23일 이렇게 두 차례 공략 도와드렸는데 17%, 4.21% 정도가량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제가 4월부터 7월 달까지 이제 히든 종목을 이제 방송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 한두 차례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들께 큰 수익, 두 자릿수 수익률 웬만해서는 다 가져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멋진 종목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첫 번째 펩트론부터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도와드리게 되면요. 저는 원사이클 매매를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도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무한 종가 베팅을 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방송 공략에서는 이때 한번 도와드렸지만 실제 이날부터 종가 베팅을 했었고요. 종가 베팅, 뭐 그다음에 장중 매매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래서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저 윤섬을 항상 중심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는 제가 또 노트북 그래서 이제 목요일마다 장중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원전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막 어떤 좀 한전산업 같은 경우 상한가 가고 막 점상으로 가고 이러는데 우리 원전주들 못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펩트론이 이렇게 눌렸을 때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실제 저와 함께 이제 그 교육방에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제가 또 타점을 잡아드려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10분 만에 또 10% 넘게 급등을 또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매매 도와드려가지고 또 매도 5% 정도 가량 수익을 가져다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교육세 인증,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41%, 이분 같은 경우에는 37%,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 이분은 각 20% 수익 인증해 주셨는데 이분들 제외하고도 수십 분이 이렇게 펩트론 인증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또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증해 주신 분들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또 멋진 제가 수익 안겨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 윤섬을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여기가 이제 1번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구간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딱 이때 제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단 몇 분 만에 한 1시간 만에 거의 10% 넘게 급등을 했을 때 매도를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 남은 물량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좀 추세가 꺾인다 생각해서 여기서 매도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오늘 장 초반에 제가 어제 이제 너튜브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가 지지 타점이다. 그래서 패턴에 기반해서 우리가 사이퍼 패턴에 기반해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 가격이 72,000원이다. 근데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관망을 했다가 흐름이 나왔을 때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9시에 시초가 73,600원에서 73,000원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한 다음에 바로 5, 6% 정도 수익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이때도 1시 58분인가 공략 도와드렸었거든요. 여기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1번 구간에서 어떻게 도와드렸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급등하다가 여기서 급등할 때 따라붙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리면은 안 하면 되고,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직전 고가를 돌파할 때 오후장에서 저는 샀습니다. 여기서 1시 56분이네요. 1시 56분 74,500원에서 74,000원에 매수하라.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시초가 매매 많이 한다라고 그러고 하는데 저 시초가 매매 잘 안 하고요. 그냥 확실하게 내가 주어진 패가 완벽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만 공략 도와드립니다. 어디서? 윤사무엘과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매도 도와드리고 그래서 12% 장중에 급등했을 거예요. 거의 준상한가, 여기가 상한가 자리거든요. 준상한가까지 제가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도와드렸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방송 공략을 여기서 도와드렸었고요.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어쨌든 폭등을 하고 여기서도 제가 종가 베팅을 잡아갔었고요. 이날도 수익을 좀 내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조금 이렇게 이틀 정도 음봉이 나와준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저점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니면 여기 트렌드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LS 일렉트릭은 그래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절대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방송에서 이 장대 양봉 나온 날.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맥시멈이에요. 여기를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바닥 잡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저는 지켜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MSCI 편입 후보로는 8월달 1순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주요 변곡 조금은 여기입니다. 17만 한 7천 원, 8천 원 정도니까 그 전저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저는 여기서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거 조만간 한번 쏜다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쐈고요. 여기서는 매수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79% 정도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날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날 방송 공략 도와드렸었는데 자, 어디서 사셨어도 1차 공략 대비는 17%, 2차 공략 시점 대비는 4.21%인데 만약에 이 종목들 지금 오늘 또 살려냈잖아요.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도 바로 하루 만에 살려냈습니다.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55,000원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현대 로템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추세가 나오고 나서 횡보하고 플래그로 수렴하고 나서 돌파, 눌림, 재차 상승 그리고 눌렸다가 재차 상승이기 때문에 5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2분기 최대 실적, 창사 첫 분기 매출 1조 원 돌파했다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급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방송 공략을 이 구간에서 도와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50.13%. 근데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다른 분명히 바이오가 좋다고 했는데 비만 치료제가 좋다라고 했는데 왜 안 가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텐데 오늘 방송에서 제가 끝까지 리뷰 도와드릴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15분 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 여기서 보시면 시가 베팅에 도와드렸고 종가 베팅 공략 도와드리고 이 매도 대응 매도 끝까지 수익 냈었고요. 여기 23만 원에서 매도한 사람이 접니다. 죄송합니다.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데서 분할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계속해서 좀 매매를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이 종목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온 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만간 한 번 더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저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만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일 멋진 종목과 멋진 전략으로 또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장점은 그겁니다. 시장이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락을 했을 때는 방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막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막 뭐 20종목, 뭐 30종목, 40종목 물려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손실 크게 볼 때 손실을 잘 안 봅니다. 덜 봅니다. 그런데 장이 바뀌고 약간 정상적인 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불장일 때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평소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뭐 월 단위로 한 지금 뭐 6개월 연속 뭐 2~3천만 원씩 벌어 가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억대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이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종목들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끝까지 AS를 해주시니까요. 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응법 나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 대응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게 되면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코스피가 반등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불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기계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 섹터가 움직인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이번에 급락이 나왔는데 네네. 사실 추세장은 결국에는 반도체 섹터나 뭐 다른 섹터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 쪽이 올라가야 네.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기계나 조선 쪽이 움직인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으로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런 좀 박스권을 어디서 형성하는지 보면서
그에 맞게 우리가 섹터를 골라서 그 안에서 주도주를 선택해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지지 구간들은 여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가상 지켜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박스권을 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 주 이 종목은 그냥 네, 장내 시장에 간 것 같습니다. 네, 장내 시장에 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입니다. 뭐 오송첨단 소재라든지 뭐 약간 시가총액 1,000억짜리 미만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 코스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주도 종목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7월 26일 거래대금 코스피는 12조 8천억 원, 12조 8천억 원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은 5조 5천억 원이 나왔어요. 이거 코스닥은 죽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네, 뭐 핑계 댈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코스닥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주도 종목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관망. 저는 일단은 1번 상승. 여기가 1번이 상승이다, 2번이 하락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하락 배팅이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관망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 돌아올 때까지 다시 죽다 살아날 때까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형주 쪽에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형주 매매, 수급주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같은 박스피에서는 정말 테마를 잘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조선주 슈퍼사이클 테마입니다. 조선주가 호실적 발표 속에 일제히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이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영국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새로 건조되는 선박 가격을 지수화한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12일 187.78포인트로 올해 들어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효과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 화석연료 투자가 확대되며 조선업종도 수혜를 입을 거란 분석입니다. 조선주 슈퍼사이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실적 출포에 HD 현대계열 조선주들 일제히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8.1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1,000억 원을 넘기면서 오늘 장에서 8.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조선주 슈퍼사이클 테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HD 한국조선해양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직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충분히 네. 갑니다. 오. 네,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벌써 70% 올랐는데 JP모건 쪽에서 오늘 또 수급 주체를 보면 JP모건이랑 모건스탠리에서 상당히 프로그램 매수로 강하게 들어왔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JP모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이럴 수 있는데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슈퍼사이클의 아나운서님이 방금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쪽보다는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물 만난 조선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다툼의 K조선 어부지리로 진정한 글로벌 1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제 1위인 건 맞은데 중국이 확실히 죽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1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서 13년 만에 또 동반 흑자 조선 우리나라 빅3 회사들이 다 흑자 전환하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은 또 어마무시한 호실적을 내면서 이번에는 연료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마 실적 나오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HD 현대 쪽 그룹사 그 조선 쪽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실력이 증명이 됐죠, 또. 네, 제가 말한 대로 됐죠. 자,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저는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월봉 차트를 보여드릴 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해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이런 데서는 저항을 당연히 받겠죠. 이런데. 네, 이런 데서 당연히 저항을 받을 텐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여기 저점이 10년 전 저점입니다. 네, 10년 전 저점이고 10년간의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 언제?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돌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나서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에 있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코스피는 3주 내내 내렸었는데 이 조선해양은 3주 동안 올라갔다. 지수보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되었죠. 자,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컨센서스를 제가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적재할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일단 흑자 전환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예. 올해 1조 1천억 원, 내년 2조, 내후년 2조 8천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에는 베스트다. 지금이. 예, 말씀드렸죠. 저는 저점을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저점인데 차트를 보면은 차트를 볼게요, 잠깐. 네. 여기가 이제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새로운 저점이 됐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봤던 저점이지만 여기는 이제 저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고 내려와도 아마 여기는 저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저점이자 이제 새롭게 뚫어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핵심이 HD 현대중공업. 네, 많은 분들이 얘기했겠지만 네, 당연히 역사적인 신고가 그리고 거의 다 신규주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미포,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월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자, 저점 이런 데서 지지를 해줬습니다.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어요. 네, 여기. 자, 근데 여기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죠, 정확하게. 여기는 하단이고요. 자, 근데 지금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인 건 맞습니다. 여기가 저항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여기가 저항이긴 했는데 지금은 저항이 약해진 상태예요. 여기서 매물 한번 흡수했고 지금은 트렌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락 추세를 돌파했죠. 지금은 딱 맞아서 저항을 맞았는데 여기를 조정을 받고 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저는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10년간의 암흑기가 지금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 조선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어려운 장에서도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은 HD 현대그룹주로 큰 수익 가져가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이제 상승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추후에 30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월요일 시초가에 바로 따라 붙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눌렸을 때 진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조선주 슈퍼사이클과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인 삼성중공업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주 다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단타로 접근할 때도 좋을까요? 네, 단타도 여기서 놀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이즈가 뭐 한 1억 이하다, 네. 예수급이. 그러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도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제 제자분들만 예수급만 합쳐도 300억에서 4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큰 종목에서밖에 단타를 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 조선주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HD 현대그룹주들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중공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퍼포먼스
증명이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을 사실 4월 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왜 자꾸 이 무거운 종목을 공략하냐, 안 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307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10년 만에 1,000억 원대 달성을 했습니다. 자, 10년이란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왜 10년이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원가량을 던진 외국인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삼성중공업은 담았다. 요즘 미쳤습니다. 수급.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사실 여러분들 2004년도, 2008년도까지는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는 주도주였어요. 네, 어마무시했죠. 2,160원이 적혀 있고요. 20배가 갔어요. 저점 대비 20배. 주도주였죠. 자, 그런데 그런 주도주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형성이? 자, 여기는 박스권 상단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박스권 하단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박스권의 중심값이 있었어요. 그게 1,300원에서 11,500원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차트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탈했을 때는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뚫어내지 못했어요. 네, 실적도 10년 동안 안 좋았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분기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이 뚜렷했다. 거기다가 10년 이상의 박스권을 다시 뚫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단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300원에서 11,500원이 지지되는지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중간중간에 저항 받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10년간의 암흑기가 끝나가고 있고요. 네, 본격적으로 조선 슈퍼사이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진짜 저한테 삼성중공업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다니던 회사인데 이거 무겁다. 이거 보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잘 갈 거라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 추가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만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의 타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반도체 패키징 장비 전문 기업인 한미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HBM용 듀얼 TC 본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미반도체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6%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장에서 1.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이 한미반도체 정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우하향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걸까요? 네, 일단 제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핵심은 두 가지의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두 자리에서 다 공략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400%가 뛰었어요. 554억 원, 올 매출 같은 경우에는 6,5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2년 뒤에는 한 2조 원 정도 매출을 기록을 할 거라고 이렇게 컨센서스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7월 2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도 지금은 더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시간에서 나왔던 이슈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다가 이제 9조 4천억 원 투자를 승인했다. 거기에 핵심에 또 HBM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면서 아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근데 아마 10월 달장도 지수가 많이 빠졌었죠. 작년 10월 달장에.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지수로 인해서 다 같이 급하게 빠지는 장에는 기존에 가장 강했던 주도주를 저점에서 공략하는 게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저점 찍힌 데 있죠. 네, 여기가 마이너 지지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었잖아요. 네, 여기서 박스권으로 이제 형성을 하면서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여기가 윗꼬리가 달렸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였었는데, 어쨌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냥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었잖아요. 네, 나름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주였습니다.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저점 매수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마이너 레벨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얘가 만약에 반등 줬다가 다시 빠진다, 여기는 많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메이저. 네, 여기는 많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 가격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석열과 만나보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미반도체는 반등 줄 만한 자리에서는 반등을 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어쨌든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는 최근 시장을 이끌어줬던 종목이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작년에 11월 7일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여기가 11월 7일까지의 차트고요.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저는 150번 정도를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네, 제 교육방에서. 자, 그런데 이 종목이 하락 추세로 바뀌었을 때 저는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상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날 종가 베팅 해가지고 다음날 상한가 먹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작년 시장에서 시장을 이끌어줬던 종목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였잖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있었고요. 네,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반도체예요. 그 안에서도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약에 죽더라도 한 번은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략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핵심은 결국에 지수와 또 대형주가 폭락이 나왔을 때 이 선택과 집중을 어떤 종목에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 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 공략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주식 천재인 저 윤석열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한미 반도체는 지금 다시 공략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서 메이저와 그리고 마이너 지지 레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자리값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석열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큰 화면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전문가님 최근에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스 부통령, 해리스 부통령이죠. 네, 해리스 부통령 관련한 종목으로 인해서 바이오주 조금 꿈틀대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바이오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제가 이제 좀 제 사이즈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에서 막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거 여기서 수익 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 작은 종목들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시가총액도 있고 거래량이 그래도 항상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바이오주를 지금 현재 주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제가 말하는 종목들이 다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이오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또 해리스 부통령이 뭐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약간 정치 테마주 위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은 뭐 해리스 대통령이 되든 뭐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든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도에 전기차의 50%는 실현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IRA 폐기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기차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바라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저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전지는 당분간은 내려놓고 지금은 바이오 쪽을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바이오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빅테크에 쏠려있던 자금들이 저금리를 맞아서 이 경기 민감주로 패시브 자금을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반도체보다는 바이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코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과거 임기 당시에도 바이오만큼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부통령인 분도 약간 바이오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코인도 좋지만 바이오도. 원래 코인과 바이오는 같이 많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 쪽에서는 뭐 당연히 코인을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수를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 살아있는 섹터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섹터는 바이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있고요. 2차 전지에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홀딩스 다양하죠. 하지만 바이오는 삼바, 뭐 셀트리온, 바이넥스, 펩트론, 삼천전자약 다 살아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의 경우에는 트럼프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남은 투자처는 바이오가 현재 유일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재 미생물보안법 수혜가 시작되는 그 11월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바이오 그리고 조선주 위주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이렇게 리뷰를 했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특이한 게 작년 에코프로 때는 뭐 100만 원, 150만 원 가던 주가에서 제가 이제 공략 도와드리면은 많이들 사셨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많이 안 사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람들은 남들이나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야 사는구나라는 걸 좀 느끼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 차트도 좋고 지금의 상승 초입 부분에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런 데가 이때가 트럼프 정부 때예요. 트럼프 정부 때.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는 이런 식으로 수렴과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근데 이 박스권 상단을 현재 돌파를 해주고 있고 뭐 두 번째 이런 데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삼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전 고점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또 대추세가 또 나와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을 했죠. 1차 VR까지 갔었죠. 네, 이렇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하락 추세가 아니다 더 이상. 그래서 아마 저는 알테오젠이랑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갔다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종고점 돌파하거나 돌파해가지고 쭉 가거나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은 11월까지는 일정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넥스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가 기나긴 한 6개월 동안의 박스권이었죠. 네, 6개월간 여기 한번 슈팅 주고 쭉 죽었다가 누웠다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서 좀 탄탄하게 올라가는 게 좀 이쁜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천당제약을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기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삼천당제약을 좀 좋게 바라보는 부분은 결국에 돈 들어온 게 많아요. 이 종목이 일단. 네, 여기서 7천억 나왔었고요. 여기서 8천억 나왔었고 실제 여기서는 1조 3천억이 나왔어요. 그럼 지지 라인들이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여기가 3차입니다. 그러면은 1차, 2차, 3차에서 분할하면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손익비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쓸 거냐. 네,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통해서
여기서 제가 다 수익을 냈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이 종목이 잘 먹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3,000장 제약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전 매물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느냐, 이 관점을 현재 보고 있는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종목들이 기존 대장이었기 때문에 또 지수를 이끌어주려면 이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와 함께 이제 이 바이오 같이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목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히든 종목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자, 일단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죠. 네, 2분기 매출이 3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27%, 그리고 영업이익은 818%가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약 75% 정도 상회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선 대장을 역할을 했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고, 선박 건조 비용 상승을 하고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 원자재 가격 하락 반영 시에는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적으로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의 핵심 기술적인 포인트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52조 신고가,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10년간의 박스권을 뚫어줬는데, 그래도 역사적인 신고가, 그리고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는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HD 한국조선 해양이 탑픽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다음 주 시장에서는요.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어쨌든 이 종목도 보면은 아래는 이제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고 위에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5일 정도 가량 5일 1, 2, 3, 4, 5, 6, 7 네, 7일 가량 네, 하락을 했죠. 지수는요. 근데 얘는 지수는 하락하는데 얘는 올랐어요. 강하죠. 네, 거기다가 오늘은 또 장대 양봉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반등했는데, 제가 어제 아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HD 현대 쪽은 빠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수가 반등하면 얘네들은 더 세게 반등 올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죠 오늘? 네, 더 강하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가 하락할 때 또 뭐 조금 방어가 좋은 게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반등 조금 하려 그러면은 얘네들은 폭등하고, 이런 종목들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핵심이 그거예요. 최대 주주가 HD 한국조선 해양이고요. 이 회사가 유통 물량이 7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6.4%, 우리 사주가 3.7%. 자, 유통 물량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15%입니다. 엄청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네, 같은 조선주지만 엄청 가볍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매수가는 월요일장 시초가부터 한 20만 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9만 원 제시하고요. 만약에 24만 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네, 그때는 또 다른 전략으로 제가 여러분들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또 바로 매수에 진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목표가 24만 원 돌파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드랩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최근 조선주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있고 업황의 지표가 초호황기 수준을 나타내면서 조선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모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또한 조선주인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HD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20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게 되면 24만 원까지 도달 가능할 것 같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